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2009년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 강릉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2년 4개월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든든한 후원자인 여러분들 덕분에 주황무대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공약을 이뤄낸 매 순간이 보람되고 기뻤지만 특히 강릉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원주 강릉 복선 전철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순간은 제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강릉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4년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중심이 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을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만들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사업, 이 모든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 강릉이 바뀔 것입니다. 활기찬 강릉, 젊은 강릉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고향 강릉의 미래, 제 고향 강릉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제 짧은 임기 동안 다져진 강릉 발전의 초소 위에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모두 시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원칙이 바로 선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강릉의 아들 권성동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릉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커다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중앙부두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듯이 저도 시민 여러분을 어디에서나 당당한 제 자랑스러운 제일 강릉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2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강릉 시민 여러분께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선거를 해나가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자분들 질문 하실 말씀이라도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당내 공천 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달 10일까지 이제 공천 마감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심사가 진행되면은 아마 단계별로 공천 지역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늦게는 아마 3월 10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전략 공천 지역이라든가 또 단수 후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드러난 것을 보면은 뭐 특별히 다른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천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시면은 당당하게 승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천이 안 되시면 출발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되셔도 이제 워낙 그 집권 여당에 대해서 여론이 좀 예전보다 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글쎄, 그게 뭐 이제 전국적인 상황은 과거보다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강릉 지역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우리 강릉의 오랜 수건 사업이 전부 이제 해결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역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현명하신 강릉 시민들께서는 역대 20년, 30년 수건 사업을 지난 2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비록 집권 여당이 약간의 인기는 좀 잃었지만은 일 잘하는 권성동 후보는 선택해 주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정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대각 예비 후보 등록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뭐 상대방 후보인데 지금 뭐 예비 후보 오늘 등록한 상태에서 아직 저쪽에 민주당이나 또 진보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녀보시면 요즘 분위기가 어떠세요?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강릉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치인을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과 함께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인물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강릉에서도 돈이 제일 안 드는 투자가 정치인에 대한 투자인데 3선, 4선 이런 중진 정치인을 만들어서 우리 강릉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한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점차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껴있으니까 MB 정권 심판론을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총선이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야당 쪽에서는 이제 무기로 들고 나올 텐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야당 바람이 불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이냐 그것이 역시 지역 밀착형 인물론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세적 혹은 방어적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선이라는 건 항상 역대 모든 선거를 봐도 이 약간의 바람 또 그 바람의 세기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태가 투표 성향이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또 실제 여론조사를 해봐도 유권자들께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한나라당과 또 우리 집권 정부가 잘한 점도 좀 제대로 또 홍보를 하고 그게 좀 홍보가 안 된 좀 측면이 있거든요. 홍보를 한과 동시에 그동안 2년 동안 권성동이가 해온 그런 업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제가 또 지난 2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서울 강릉을 왕복하고 1년에 7만 킬로를 뛸 정도로 아주 지역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 민심과 여론을 청취를 하고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물론으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서울을 오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많은 일들이 이제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솔직하게 이제 이런 출마 해견보다 솔직하게 다니다 보니까 요게 좀 부족한데 다음 4년에선 정말 이것만큼은 드러내놓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뭐 새로운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공약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강릉 사람으로서 요것만큼은 그래도 뭐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해놓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공약에 관한 것을 이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한 새로운 캐치플레이는 좀 있으신가요? 뭐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더 우리 참모들하고 또 우리 지지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강릉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 일자리에 관련돼서 좀 지금 우리 강릉이 도농 통합하던 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약 1만 4, 5천 정도의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창출에 사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재련 공장도 유치를 했고, 포스코의 마그네슘 재련 공장도 유치를 했고, 또 생산기술연구원 강원권 본부를 강릉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LNG 가스가 들어오는데 LNG 가스 이 영동 지역을 관할하는 이 가스공사 영동지사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상 연구센터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연구센터를 유치를 하고 한 이유는 연구 지원이 가능해야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몇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셔야 될 것도 있고, 또 재선에 대해서 금년 말에 또 확정이 지어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말에 확정 지어질 부분은 우리 영동화력 증설 문제입니다. 영동화력 증설 문제는 국가 에너지 기본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 10개 신청하면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정치인이, 그야말로 일머리를 아는 정치인이 그 문제를 갖고 다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포스코의 재련 공장 유치돼서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다른 재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가셔야 될 겁니다만은 보도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우리 영동화력 증설이 또 확정이 되면은 거의 뭐 한 2018년까지는 새로운 일자리가 5천 개 이상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재선이 되셔서 다시 국회 들어가시면은 상임위는 어떻게 바꾸실 생각? 저는 지금 지식경제위 소속인데요. 강릉을 산업도시의 좀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강릉에 대해 산업도시 기반, 즉 관광과 산업의 병행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에서 지식경제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업 분야는 작년 농업진흥청 설문조사에서 가장 살고 싶은, 가고 싶은 농촌 1위로 우리가 꼽힐 정도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기업이 없다는 것,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경제위에서 좀 더 강릉 기업 유치라든가 또 새로운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지경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위다 하면 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또 강릉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은 그 현안을 해결하기 좋은 상임위로 옮겨가야죠. 다음 일정은 어떻게? 다음 일정은 이제 우리 지지자들 한 50명과 함께 헌혈을 하러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헌혈이라는 것이 결국은 피를 이제 우리가 진짜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이런 환자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이 군림하는 자리, 또 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무슨 치부하는 자리, 또 소위 말해서 폼을 잡는, 속된 말로 폼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기 몸을 던져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오를 다지고 또 마음속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헌혈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제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이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후보가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해 달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하지 못했고요. 그 전에 검사 생활할 때는 거의 뭐 이제 검찰청에 헌혈차가 오거든요. 오면은 거의 빠짐없이 제가 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한 10번 넘지는 않을 것 같고 10번 이내일 것 같은데 한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아주 헌혈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권 의원님이 지금 재선을 위해서 지금 홍보하시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대표되어 있는 게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셨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상대당이나 지금 현재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이 평가에 의하면 그 최욱철 의원 이후에 그 강릉 지역의 국부가 확보된 게 그렇게 별로 다른 점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 국비는 대체로 뭐 크게 확보된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그걸 갖고 그렇게 이제 그 1년 지금 최욱철 의원 그 재임 시절부터 권 의원님 재임한 동안까지 강릉시가 확보한 그 국비 총액을 지금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근거 없는 폄하하는 저는 얘기라고 알고 있고요. 국비를 많이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에서 뭐 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정답일 거고요. 그분들 입에서 그 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많은 국비가 확보됐다 그런다면은 그건 아마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저도 그 전에 뭐 통계 자료를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 전보다 우리 보도 직전 신재 의원 4년치를 2년 만에 다 했습니다. 총익수로. 예.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보좌관 얘기하면은 17대 국회 4년 동안에 한 일을 제가 2년 만에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젊은 층에 대한 선거 공약은 어떻게 구상해 놓고 계신지. 젊은 층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뭐 이 자리에도 몇 분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만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드는 그런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젊은 층들을 상대로 공략하실 만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강릉은 주로 한나라당의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지지층들이 많고 젊은 층일수록 좀 한나라당 지지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뭐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뭐 지금 뭐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젊은이들이 꼭 반한나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젊은 층들을 만나봤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한나라당도 좋아하지 않고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후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본적인 또 시민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또 보고요. 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 진짜 강릉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또 앞으로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은 많은 지지자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위한만을 뭐 다른 공약 발표를 뭐 갖겠다 안 갖겠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건성을 빕니다. 강릉 유권자 할 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지난 2년도 그래왔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이 무슨 군림하는 자리, 제 자신을 출세시키는 자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은 단순한 생각에
국회의원이라는 면허증보다 더 좋은 면허증이 없어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충성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도 재선이 된다면은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충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강릉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